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열렸는데 예상을 하신 대로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종가만 본다면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후장에 조금은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왔었고, 또 오늘은 명확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새롭게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7%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다행히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단연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반대로 금융주라든지 AI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주까지 이런 업종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 종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다행히도 2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7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4천억가량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던 네이버, 오늘 외국인의 약 1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5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KB금융, 크래프톤, 삼성 SDS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물론 주말이 다가오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딥시크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관련주들, 이쪽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지수 자체만 본다면 결코 시장은 크게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도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았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반면에 반도체 수를 보면 반도체 관련주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차례 갭 하락으로 크게 출발했었고, 그 갭을 전체를 다 메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3대 지수의 시장 흐름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반도체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 관련주는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이 조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집중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전에 반도체 지수하고 굉장히 흐름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은 괜찮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에 급락이 있었고, 자, 그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관련주들,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모두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물론 시가 대비 빨간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엔비디아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저는 필히 조심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관련주, 특히 HBM 관련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월요일날 딥시크가 공개가 되었었고, 그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사라든지 또는 증권사들의 전망을 본다면 여전히 AI 반도체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번 그 업종에 대한 전망이 훼손이 되었다면 그 시각과 비전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한 번씩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크게 갭하락으로 출발했던 만큼 당연히 갭을 메우는 작업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 자체가 다소 훼손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주가는 꺾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나의 근거가 있거든요. 바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 즉 고성능 AI 반도체, 그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훼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각을 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보면 작년 8월 5일에 코스피 지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반등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큰 그림에서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HBM 관련주는 한동안 조심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업종이 명확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AI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 다시 말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죠. 첫 번째로 네이버하고 그리고 카카오, 이 두 개의 업종을 보면 모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 AI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저는 공통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동안 AI는 고사양 AI 반도체가 필요했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빅테크 기업 위주로 패권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번에 딥시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바운드리를 벗어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오히려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 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냐면, 자, 지금의 상황을 아주 쉽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동네에 유일한 A라는 카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손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점으로 운영이 되었던 만큼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0원이었고 그렇게 팔아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B라는 카페가 생겼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5,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커피는 무조건 비싸다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또 10,000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A카페로 많은 원자재를 납품했던 그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게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주 저렴한 B라는 카페가 생김으로써 아메리카노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커피의 보편화의 속도,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AI 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 그 업종들은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는 로봇 기업들, 결국은 로봇도 AI가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산업이나 접근성이 낮아지고 또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로봇도 보편화가 될 수가 있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저비용 AI 플랫폼이 나온다는 것은 연구 개발에 대한 접근성도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냈다는 점도 향후에 저비용 AI 개발에 대해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생각이 약간은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HBM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봤었고, 또 이렇게 AI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들 다 하나로 엮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었다면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번 주 초에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AI 산업이 보다 보편화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AI를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로봇 관련주들, 또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쪽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면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해서 SPG도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젠 R&M, 이 종목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주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로보티즈도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 딥시크가 나왔고 그게 시장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커피를 예시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예시를 토대로 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생각 자체가 모두 100%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시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한다면 또 그 즉시 제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예상을 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딥시크 이슈 외에도 오늘은 또 반도체 보조금 지급 약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주에 이중고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다는 것은 반등이 나올 만하면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이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항상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2월 첫날 영상,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